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을 풀어주실지 주목됩니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어떤 또 주제와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야당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아주 모든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그저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에요. 네. 어차피 모르기로 따지면은 야당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원래 비정상이죠. 국회 여러 기능 중에서 이 국정감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 기능이 이렇게 묻혀지고 있는 것 중에 큰 원인은 이 야당 싸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국정감사가 되면 야당이 오히려 더 덕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장이 안 서니까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좀 홍보 좀 해서 다음 선거 때 한번 잘해보려는 분들에게는 완전 아주 그냥 뭐 해변가 여름철에 홍수 내린 겁니다. 홍수가. 근데 한편으로 공무원들은 좀 좋아하실 거예요. 덜 여단마되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 사정과는 별개로 국민들은 답답한 게 이런 때나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혀 볼 기회가 없다는 거고 그 책임의 일부는 야당에게 있는데 그럼 야당은 어떠냐? 네. 오늘이 벌써 이번 주 연달아 세 번째 말씀이다만 안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도 신문 보면 계속 야당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권 얘기는 난파선에서 금배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야당 얘기를 오늘도 다시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보여주시죠. 난파선에서 금배지 사투를 벌이는 야당.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조선일보 한번 사설을 한번 보시죠. 네. 보여주세요. 문재신임 파동. 혼자 살겠다는 정치꾼만 득식을 거린 결과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마 친노나 문재인 대표 쪽에서 이런 일을 일으킨 부분이 큰 책임이 있다는 건 알 겁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재보선 때도 물러나지 않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만 책임이 있느냐? 아니다. 비주류는 어떨까? 그런데도 비주류 측은 뚜렷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주류 측의 혁신안을 사사건건 비판만 해왔다. 네. 혁신이 한 다음 다음 총선 공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봤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친노 혹은 문재인 대표나 그쪽에 맞서고 있는 비주류나 마찬가지로 혼자 살겠다는 정치꾼만 득실거린 결과라는 조선일보 사설이 빼도 넣어도 할 것 없이 아주 정확한 해설이다 그런 얘기죠. 사설이라는 네. 얘기죠. 이런 전제에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릴까 보시죠. 네. 네, 첫 번째 보시죠. 당 원내대표가 유신 발상이라는 재신임. 한번 보시죠. 오늘 신문을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오늘 6면입니다. 문재인 운명의 사을 비주류는 16일에 끝내려 세결집을 하고 있다는 기사 속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건 이종걸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의 정당에서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한 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 다음에 실질적 2인자입니다. 예. 2인자 하는 말이 어저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때 재신임을 물은 적이 있다. 문 대표가 말하는 재신임 수표는 유신시대 언어라고 비판했다. 물론 네.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한 다음에 하도 국민적 저항이 있으니까 자 그럼 재투표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유신헌법을 찬성하지 않으면 나와 내 정부는 즉각 물러갈 것이다. 예. 라고 했던 그 기억을 386이나 이런 세대들은 아주 그걸 트라우마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종걸 원내대표고 예. 공교롭게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야당에서 제2인자인 그것도 원내 사령탑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나중에 해명을 했으면서 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 재신임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건 아마도 정말로 나 물러갈까요 말까요라고 묻는 정말로 질문 형태의 문문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통과의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문재인 당으로 급속하게 탈바꿈시켜서 권력을 강화하고 물갈이를 하고 공천권을 강화하려는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몰랐던 사람도 이종걸 원내대표의 말 때문에
저런 발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요식행위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죠. 예, 네. 결국은 혁신보다 당 내분에 더 대분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당권을 강화해서 네. 친노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냥 물어봐서 한다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 같다 이거죠. 박정희 예. 대통령이 이 문제가 같던 틀리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유식 제재를 국민들에게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하면 나 물러날게로 진짜 그랬겠습니까? 예. 요식행위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언어를 연상시킨다는 것이 이종규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네. 나갈 거였으면 뭐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명분 만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그리고 물으려면 재우선 패배했을 때 물었어야죠. 시기도 적절하지 못했고. 네. 다음 또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과반 찬성의 벽 공개 투표로는 친노. 이것도 한번 중앙일보 보시죠. 비주류는 혁신안이 사실상 인사 문제에 관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비밀 투표로 해야 된다. 공개 투표가 아니라 논리다. 하지만 문 대표 측 당직자는 여태껏 중앙위에서 기명으로 하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네. 현재 이 16일 날 한다는 것은 혁신안을 당에서 공식으로 확정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네. 거기 숫자는 576명 된다고 그럽니다. 대표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도위원장들도 있고 광역단체, 기초단체 장들도 있는 이런 분들이니까 소위 야당에서 센 분들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안이 통과되려면 혁신안이 보통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런 게 의회 다수결이 원리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통과돼야 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예. 일단 재적의원이 과반수가 나와야 되고 그분이 전원 통과해야 찬성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재적 과반수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네. 가령 우리 재보선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선거 투표율이 얼마겠습니까? 한 20, 30% 되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유권자 절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뿐 없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총 유권자의 절반을 얻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예.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니까. 근데 여기는 재적 과반수예요. 이걸 채우기도 힘든데 이걸 비밀 투표로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내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비밀 투표로 하자. 비주류 쪽에서는 이게 그냥 혁신안 처리만 같으면 공개 투표를 해도 되는데 네. 이거 부결되면은 사표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인사 문제다. 네네. 그래서 비밀 투표를 해야 해야 된다. 이래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중앙위 통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중앙위원 570명의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투표장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공개든 비공개든 합의가 된 대로 과반수 576명이니까 89명이나 국민의원이 명백하게 그 투표장 안에서 찬성을 하자면 부결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시끄러운데 이래서 이걸 그 벽을 넣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으로 또는 논리가 일부 없는 건 아니죠. 전례가 있다니까. 그래서 기립투표나 거명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몰래 투표하는 거 없이. 문자를 보낸 것도 이번에 보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런 이유겠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288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만큼 쉽지 않은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라도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저도 이 남한테 대놓고 얘기를 비판을 많이 해서 아주 참 굉장히 외롭게 사는 처지입니다만은 예. 뒤에서 몰래 뒷담화하는 건 다른데 너 대놓고 나 찬성에 반대 그러면은 아주 입장 난처해지는 난처하죠. 투가 그렇죠. 이제 맞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친노 위주로 가게 될 겁니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니까. 예. 네. 그렇다면 비노 네. 어떻게 될 네. 것인지 네. 세 세 번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시죠. 볼게요. 비노. 여기도 이상해요. 비노가 여러 군데 있는데 숨죽인 수도권 목청 높이는 호남. 예. 왜 평소에는 그렇게 나라 걱정하고 야당 걱정하고 새누리당 정권 공격하는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수도권 의원들이 야당 이야기만 나오면 조용하게 그저 바라만 보고 내 귀엔 안 들려하고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또 왜 목청 독구농분의 지역구를 보면 대체로 호남일까? 예. 비노가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 금배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지난번에 야권 단일화 그 통진당하고 그런 네. 가운데서도 호남
수도권의 유권자의 호남 유권자와 친노 유권자가 합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 분들이 오늘날 야당의 수도권 의원들인데 네. 여기서 싸우면은 수도권 의원들은 자 단일화도 없어지지 네. 여기도 네. 갈라지지 그러니까 꼼짝없이 조용하게 그냥 난 안 들려 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래 그렇게 훌륭하시던 분 조용하게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반대로 호남에서는 친노 반노 정서가 있으니까 네. 마음 놓고 이제 거기서는 떠들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요. 예. 그래서 나중에 선거 때 되면은 여차하면 수도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호남에서는 야야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새정치연합과 탈당 신당 오늘 박준영 의원 전남지사가 신당 창당하는 것도 이제 새누리가 호남에서는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네.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기에 유리해서 이렇게 난리가 치는 거죠. 그래서 비노도 비노 나름이라는 거죠. 목청되는 비노, 그저 바라만 보는 비노. 이것이 또 금배지 때문에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도 금배지 때문에 그러고 요분들도 금배지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네. 다 금배지 때문이죠. 자,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네, 생각합니까? 그렇죠. 마지막. 자, 여기서 보여주시죠. 국민에게 물어보라는 안철수의 선택은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과 대체로 난 아니다 라고서 선을 딱 끄고서 독자의 단기 필마든 하여튼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분은 안철수 의원 거의 한 분 같아요. 오늘 네. 동아일보 보시죠. 보여주세요. 안측 중앙이 강행할 때는 우리도 마이웨이 정치적 결별까지 공고했다는 것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네. 기사에 보면 이런 대목입니다. 아니면은 안철수는 새정치한다더니 무엇하고 있냐는 국민적 질타가 두렵다. 난 이제서 두렵다는 것도 참 특이하지만 이제라도 하여튼 두렵다고 했습니다. 낡은 정당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버린다면 정치에 입문한 명분이나 민주당과의 통합 명분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이 이 안철수 의원 생각이 뭐겠습니까? 네. 나한테 묻지 말고 국민에게 혁신안도 물어봐라. 날 만나려고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라고 했던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분이 독자적인 길을 가다가 네. 안 되면 원대복귀해서 탈당을 해서 네. 신당을 만들던 신당에 합류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도록 계속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비노 쪽에도 가지 않고 또 비노 쪽에서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져오지도 않아요. 오죽 혼자 비노 친노끼리 싸우는데 나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어젠가 서울대학교 무슨 무슨 콘서트에 가서는 이 바닥이 그런 줄 처음 알았다. 아주 생각해봤더니 정치권 이 바닥 아주 뭐 상당히 실전형으로 스스로를 몸을 단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에서 투쟁을 할 것인지 네. 다시 또 모든 일을 철수했던 옛날 말처럼 그냥 철수할 것인지 네. 나가서 탈당을 해서라도 새로운 새정치 깃발을 다시 걸 것인지 그것도 아주 굉장한 관심사가 될 겁니다. 야당 내에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일로 시끄러운 야당 이야기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야당 갖고 안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